자, 주택법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190쪽을 펴요. 오늘 지금 하는 부분이 하이라이트 부분에 해당이 되고 가장 어렵기도 한 부분이에요.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전반적인 흐름이 이해가 가니까. 자, 그래서 이제 설명을 잘 듣고 어려운 부분이니까 이해를 좀 해놓습니다. 이 절차를 들어갈 거거든요. 자. 우리 건축법을 보면 우리 5층짜리 상가 건물을 짓겠다 하는 이 갑이 있어요. 건축공사를 발주하는 자다 해서 이 자를 뭐라고 해요? 건축주 이렇게 표현하죠. 건축주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허가를 받고 나서 착공을 하죠. 이 건축법에서 착공은 몇 년 내 착공이죠? 2년 내 착공이에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몇 년 연장 가능하다? 1년 연장 가능하다. 만약에 이 착공을 안 하면 어떡할 거냐 하는 거죠. 안 하면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해야 한다. 예, 행정계획 변경 때문에 그래요.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때문에 반드시 취소해 줘야 됩니다. 절대적, 필요적, 의무적 취소 사유에 걸리죠.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에 걸립니다. 착공할 때는 착공 전까지만 신고를 하면 되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착공 신고 또는 착공 전 신고다 이런 표현을 써요. 자, 그래서 준공을 하게 되었지만 5층 상가 건물이 공사가 완료됐어요. 이렇게 되면 준공검사는 말이 뭘로 바뀌었다? 사용 승인이라는 말로 바뀌었다. 자, 이때 준공을 하게 되었지만 갑이라는 건축주가 공사 완료 도서, 감리 완료 도서를 갖다가 누구한테 제출을 하고 허가권자한테 제출을 하고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사용 승인은 며칠 내에 떨어진다? 7일 이내에 사용 승인서가 교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 승인서가 교부돼야 되고 만약에 7일 이내에 사용 승인서 교부 안 되면 그냥 사용할 수 있다. 내용 됐나요? 이렇게 되어져요. 자, 이렇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제 우리 건축주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건축법에 보면 감리자를 지정하는 자를 보면 원칙은 건축주가 지정합니다. 건축주가 지정하고 예외적으로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가 있죠.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사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 들어갈 때 그래요. 직접 시공할 때는 자기가 감리자를 갖다가 지정을 해버리면 짜고 치는 곳으로 된다고. 그래서 허가권자가 지정한다 이 말 나오고,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에서 그래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에서 그렇습니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에서는 30세대 미만이 될 때 그렇죠. 왜 30세대 미만일 때 그렇게 했어요? 30세대 이상은 주택법적으로 간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0세대 미만에서는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합니다. 이렇게 떨어져요. 지난주에 이거 다 배웠죠? 배웠어요? 네,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오늘은 무슨 법을 들어가냐면 오늘은 주택법을 할 거예요. 주택법. 설명 이제 잘 들으셔야 돼. 주택 절차 설명할 거니까요. 800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H건설회사가 있어요. H건설회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업주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건축법에서는 건축주였고 주택법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사업주체. 이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을 작성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걸 갖다가 사업계획 승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업계획 승인. 자, 그러면 원칙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누구한테 받아낼 거냐? 이 주택건설 되어지는 이 면적 그리고 대조정되는 이 면적을 10만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합니다. 왜 10만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냐면 이상과 미만으로 나누고 보는데요. 10만 제곱미터부터
이게 바로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정의를 보면 최소한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에서 나와요.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만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하면 시, 도지사, 그리고 대도시, 시장 이렇게 갑니다. 자, 이 대도시장은 수원시장, 전주시장까지를 얘기해요. 자, 미만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도시군수가 들어갑니다. 도시군수가 하죠. 그래, 특별시장, 광역시장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이죠. 자치시장.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지사입니다. 그 다음에 도내에서는 시장군수가 있죠. 시장군수까지입니다. 이렇게 잘 보셔야 돼. 도내에서는 지금 시장군수에 여기는 도지사가 없죠. 여기는 도지사가 있죠. 차이점 알겠어요? 자, 그러면 수원시장, 전주시장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정읍시장, 김제시장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내용 돼요? 나주시장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이해 가죠? 도내 시군이니까. 자, 이 군수는 영암군수, 한평군수, 이 담양군수를 얘기합니다. 장성군수를 얘기하죠. 이렇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에서는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에서는 주택건설되어지는 면적 규모에 상관없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이 사업계획 승인권자다. 그래서 OX 말 않고 있어요? 오지 맞는 말이지. 윽박질 해야지. 안 돼. 이제 나도 자숙기간 끝나서 이제 나도 잊어버렸어. 이제 떠도 돼. 봐봐. 예를 들어보자고. 광주광역시를 예를 들어 서구에서 여기 쌍촌동에서 짓는 거야. 15만 제곱미터로 짓겠대. 사업계획 승인 누가 내? 15만 제곱미터로 하겠다. 광주광역시 쌍촌동에서, 서구 쌍촌동에서 누가 내요? 광주광역시장이 내잖아. 여기 있으니까 시도지사에서. 5만 제곱미터로 하겠대. 서구 쌍촌동에서 누가 내? 광주광역시장이라니까. 구청장 아니에요? 그런 말이요. 그런 말. 수원시에서 하겠대. 규모에 상관없이 전부 다 수원시장. 내용 됐어요? 나주시에서 하겠대. 나주시에서 15만 제곱미터로 하겠대. 누구요? 도지사. 5만 제곱미터로 하겠대. 누구요? 나주시장. 그 말이요. 그 말. 자,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되는 사유가 4가지가 나오는데 이 4가지가 시험 문제로 잘 나와요. 이 4가지가 191쪽 나오고 있습니다. 디귿번이에요. 그거 보면서 191쪽 요약집 디귿번이죠. 위쪽입니다. 첫 번째는 이건 반드시 외우자 그랬죠. 국가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할 때예요. 국가나 국가기관이 할 때 국가에서 낸다. 정부나 정부기관이 할 때 정부에서 낸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이걸 뭘로 바꾸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바꿔요. 이러면 안 돼요. 지방자치단체는 자기가 받을 필요가 없지. 자기가 사업계획 승인권자니까. 국가하고 국가기관이 할 때 국가에서 낸다.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330만 제곱미터 이상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안에서 주택건설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계획 승인을 낸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수도권 그리고 광역시에 있어서 긴급한 주택난 해소다 하는 말이 나오고 지역균형개발이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시험 문제가 지역균형개발에서 이게 나왔다니까. 여기서부터 출제하면 맞추는데 이게 딱 나와버리니까 또 못 맞춘 거야. 자, 그 다음에 광역적 차원에서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광역적 차원에서 조정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주택건설 사업을 하겠다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계획 승인을 해줍니다. 네 번째는 국지의 한지가 50% 이상을 갖다가 출자한 부동산 투자유사. 이걸 좀 더 줄여가지고 그냥 공공부동산 투자유사다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공공부동산 투자유사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때는 정부에서 낸다. 사업계획 승인을. 요거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요렇게 되어진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어디를 보냐면 191쪽 한번 봐요. 동그라미 3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다만 이렇게 나오죠. 나와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를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밑줄 긋고.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야?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지금부터는 기업번과 니은번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무슨 말이야 이게? 그렇지. 사업계획 승인 안 받는다 이 내용이야. 에? 사업계획 승인 안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지어야 돼? 밤에 살살 지면 되지. 그냥 지어. 에? 그냥 지어. 에? 그냥 짓는 건 되는 거지? 참. 선생님들 여기 봐봐. 공동주택도 건축물이야. 허가받고 지어라 이 말이야. 내용 이해 가요? 자,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는 이걸로 가서 지어라 이 말이야. 내용 이해 가요? 이거 건축법에 허가받고 지어라 이 말이야. 그래, 도곡동의 타워팰리스, 목동 하이페리온, 물론 그때 당시는 주택건설촉진법이 있었던 때죠. 주택법적으로 온 게 아니고 건축법에 허가받고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단 주상복합이다 하면 허가받고 짓는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면 돼요. 자,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기억번. 국토개혁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밑줄 긋고 유통상업지역은 해당 사항이 없다. 유통상업지역은 단독도 못 들어오고 공동주택도 못 들어오죠. 자, 상업지역 밑줄 준주거지역 밑줄 그어요. 준주거지역.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입니다. 그러면 300세대 이상은 주택법에 사업계획 승인 받아줘야 돼요.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 밑줄 한번 그어놓고 이게 바로 뭐다? 이게 주상복합 한번 써놓고 주상복합이라고 한번 써요. 자, 주상복합의 경우다.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이 90% 미만 밑줄 한번 그어놓고 이 말은 가로 열고 상가 연면적 비율이 10% 이상이다. 이렇게 한번 써놓으면 되죠. 상가 연면적 비율이 10% 이상이 되어진다면 이때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니고 건축법에 허가를 받고 짓는 겁니다. 자, 니은번.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중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밑줄 한번 그어놓고 농업협동조합 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시행하는 주택건설 사업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냥 허가받고 짓는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참고 표시. 주택 건설 규모를 산정함에 있어서 밑줄 긋고 주택 건설 규모 산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 주체가 현대건설이 일단의 주택단지를 수개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3000세대 건설하는데 1구역, 2구역, 3구역에서 분할 시행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된 경우는 전체 구역의 주택건설로서 또는 세대수의 규모를 주택건설 규모로 산정한다. 밑줄 그어요. 전체 구역의 주택건설로서 세대수의 규모를 주택건설 규모로 산정한다 하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전체를 보고서 이 주택건설 기준을 적용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 주택의 건설 기준,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설치 기준과 대지의 조성 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전체 구역을 하나의 대지로 보고서 기준을 적용해라 하는 내용입니다. 자, 4번 동그라미 4번 별표 쳐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워집니다. 자, 사업계획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밑줄 한번 그어놓고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역, 니은, 디귿을 묶어서 예외라고 써놓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을 묶어서 예외 한번 이렇게 한번 딱 쓰고 예외라고 한번 딱 쓰고
자, 기억법만 먼저 읽고 설명드릴게요. 자, 기억법 보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밑줄 한번 그어놓죠. 자,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당해 지역에, 자,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먼저요, 계획이 먼저요? 구역이 먼저지? 구역이 먼저야. 그리고 3년 내 계획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해 지역이 벌써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해 가요? 주택건설 사업에 해당 대지 면적의 80%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권원입니다. 밑줄 그어요. 80%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권원, 밑줄 그었습니다. 자,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95% 이상의 소유권, 밑줄 그어요. 95% 이상의 소유권을 말합니다.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낸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 봐요. 자, 여기 봐주셔야 됩니다. 제 설명 드려야 돼요. 제 설명. 자, 우리 H건설이사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내려면 주택건설 되어지는 이 대지에 있어서 100% 소유권을 확보해 줘야 돼요. 100% 소유권을 확보해 줘야, 100% 소유권을 확보해 줘야만 사업계획 승인이 뚝 떨어집니다. 물론 사업계획 승인은 60일 신청 후 60일 이내에 떨어집니다. 60일 이내. 그런데 이게 우리 주택건설이라는 것 자체는 주부복이 들어와야 되니까, 주택부대복리시설이 들어오다 보니까 한두 필지 땅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주택건설과는 건물 한두 동 짓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여기에서 현대건설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배째라 해버려 가지고 알박기에 들어간 자가 있어요. 갑이 한 10배 더 주면 내가 팔고, 그렇지 않으면 안 팔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면 100%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여야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내는데, 이런 자가 있으면 10수년 동안 땅값은 계속 상승하죠. 이게 주택건설을 못할 수가 있다고. 주택건설은 개인이 건물 짓는 거와는 달리 우리 서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공익성이 좀 있어요. 따라서 원칙은 100%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지만, 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외 규정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예외 규정을 두게 되는 거죠. 세 가지 예외 규정을 두게 되는데, 그 중에서 시험 문제가 이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지구단위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얘기 나와요.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당해 지역은 벌써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됐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지역에서는 80% 이상에 있어서 사용권을 확보하게 되어진다면, 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건 사용권은 가지고는 안 돼요. 95% 이상의 소유권을 말합니다. 소유권을 말해요. 8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하게 되어진다면 사업계획 승인 내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요? 자, 그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게 사용권은이 뭐냐 하는 거죠. 사용권은. 우리 주택법에서 사용권을 이러한 것을 사용권이라고 한다. 규율한 바 없음. 민법으로 가야 돼요. 그 말 그대로 H건설이사가 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입니다. 가장 흔한 게 뭐예요? 동의서진구입니다. 동의서진구. 인감도장 받고 인감증명서 제출받는 거예요. 그러면 동의 받으면 사용권을 확보,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내용 이해 가요? 자, 이렇게 해서 80% 이상만 사용권을 확보하게 되어진다면 사업계획 승인 내주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번 넘어가 봐요. 자, 두 번째는 한번 넘어가 봅니다. 니은번의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는 못하였으나 당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경우, 밑줄 그어놓고, 이런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아니라면 100% 사용 권한을 확보해 줘야 돼요. 100% 사용 권한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국지한지, 동그라미 쳐놔요. 첫 글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는
사용권은 확보, 소유권 확보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무조건 사업계획 승인 나온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1번 다시 자세하게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1번 봐요. 1번. 이것까지 다시 설명합니다. 다시. 여기 봐요. 여기. 자, 1번 가지고 설명 다시 들어갑니다. 1번. 우리 경부고속도로를 이렇게 쭉 타고 서울을 가다 보면 신갈 분기점을 지나가지고 바로 오른쪽에 기흥이 나옵니다. 기흥구. 그 다음에 왼쪽에 수지가 나와요. 수지구가 나오는데 용인시죠. 2000년에 강남의 주택가격이 급상승함에 따라서 용인시에서는 발빠르게 대처합니다. 2000년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쳐서 당해 지역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데 뭐 하려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했느냐 하는 거죠. 주거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예요. 주거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요.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이 됐다는 얘기는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내용 이해가요? 자, 이런 지역에서 현대건설이 H건설회사가 H건설회사인 사업주체가 아파트 짓겠다 딱 나오는 거야. 이렇게 되어지면 어차피 주거단지로 조성하려고 했는데 가려운 부분을 그대로 긁어주는 격이에요. 이렇게 되면 소유권 확보와는 상관없고 80% 이상에 있어서 말 그대로 사용 권한만 확보하게 되어진다면 사업계획 승인 내주겠다 이 내용이요. 내용 이해가요? 자, 우선 그러면 언제 이후로 어떻게 되느냐 좀 이따 다 나와요. 자, 지금 사업계획 승인을 보겠습니다. 5번. 자, 동그라미 5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에 동그라미 칩니다. 60일에 동그라미 치고 이내 사업 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며칠? 자, 니은번. 자, 사업계획 승인은 신청하면 며칠 내 떨어진다? 60일 내 떨어진다. 이거 외워주셔야 돼. 예. 자, 니은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며칠 긋고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했을 때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며칠 이걸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또는 주민에게 통보하자. 이런 내용 나오면 틀려요. 직근 하급행정청에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 밑줄 긋고. 자, 6번.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 승인. 승인의 동그라미 치고 이 승인은 무슨 승인?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을 또 받아라 하는 내용이요. 내용 이해가요? 800세대 짓겠다 해가지고 1200세대 짓겠다 다시 변경 들어가는 거야. 그럼 사업계획 승인 또 받아야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 또 허가받고 인가받은 사항 변경할 때 또 인가받는다. 그리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 또 승인받는다. 이 내용이에요. 이해가요? 얻어야 한다. 자, 참고 표시 봅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밑줄 긋고 사업계획 승인권자의 부당요구 방지 조문입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해당 주택건설 사업 또는 대이종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자, 밑줄 그어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밑줄 긋고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 체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 체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당요구 방지 조문입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로서. 자, 7번 들어가요. 7번. 사업계획은 밑줄 긋고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 생활을 영위하는 데 적합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자, 이 부분 밑줄.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밑줄 긋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때 관리사무소, 어린이 놀이터, 단지 내 상가 이런 계획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이런 내용이야. 함께 제출한다. 8번 갑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을 승인했을 때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밑줄 긋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밑줄 그어요.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각각 사업계획 승인서 및
관계서류 사본을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밑줄. 사업계획 승인서 및 관계서류를 함께 사본을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밑줄 그어놨어요? 그었어요? 잠깐 여기 봐요. 제 설명 잘 들어야 돼. 나 잘 듣고 정리해야지. 이건 무지하게 복잡하니까 지금 절차 들어갈 거니까요. 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여기에서 이제 바로 밑에 나오는데 착공을 할 거예요. 주택법에서는 착공이 몇 년 내 착공에 해당이 되냐면 5년 내 착공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1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안 하면 어떡할 거냐. 주택법은 공익성이 좀 있으니까 임의적, 재량적 취소 사유에 걸려요. 취소할 수 있다에 걸립니다. 취소해야 한다면 틀려요. 이 건축법에서는 취소해야 한다요. 그러나 이건 공익성이 좀 있다니까 그래 취소할 수 있다에 걸립니다. 이걸 취소해야 한다 해도 틀려요. 자, 착공할 때 오늘 착공한다면 착공 전 신고가 있겠죠. 착공 신고 또는 착공 전 신고입니다. 오늘까지만 신고 들어가면 돼요. 착공 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착공 신고를 해야 한다. 땡이 걸려버립니다. 준공하게 되어지면 건축법에서는 사용 승인이지만 이 주택법에 오면 사용 검사라고 합니다. 잘 보세요. 사용 검사권자는 누구냐 하면 사용 검사권자는 시장군수 구청장입니다. 시장군수 구청장입니다. 물론 정부에서 낸 것은 정부에서 사용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원칙입니다. 자, 원칙 시장군수 구청장 사용검사권자 잘 보세요. 건축법은 허가권자와 사용승인권자가 동일합니다. 주택법은 사업계획 승인권자하고 사용검사권자가 틀립니다. 차이점 알겠어요? 왜 시장군수 구청장이 내느냐?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사업계획 승인서하고 관계서류 사본을 갖다가 시장군수 구청장에 주어버린다니까 이걸 가지고 있다가 시장군수 구청장이 서구청장이 사용검사를 하는 거야. 여기에 들어오는 건축물의 아파트 단지는 말이죠. 누가 사업계획 승인 내고 광주광역시장이 사업계획 승인을 내고 사용검사는 누가 한다? 서구청장이 한다. 내용 이해 가요? 왜? 광주광역시장이 서류를 주어버렸으니까. 누구한테? 서구청장한테. 나중에 사용검사를 누가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합니다. 여기까지 정리돼요? 이게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199쪽. 자, 199쪽 가요. 자, 199쪽. 사용검사. 제일 위에 11번. 사업주체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동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시장군수 구청장 네모였고, 자, 가로 안에 국토교통부 장관 바로 밑에 줄 끝에 나오죠.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밑줄 거요. 자, 사용검사권자는 누구다? 원칙 시장군수 구청장. 사용검사권자 누구다? 시장군수 구청장. 잡아야 돼요. 자, 잠깐만 여기 봐요. 그래서 어떤 게 생겨나냐면 우리 허가권자와 건축법은 사용승인권자가 똑같죠. 그래서 생기는 게 뭐냐면 1577 앞뒤가 똑같은 그게 여기에 생긴 거야. 이건 틀려요. 앞뒤가 틀려. 저거는 1577인데 이건 1577에 둘둘둘둘. 재미없을 것 같았어요. 정리할 수 있겠어요? 자, 다시 원위 취합니다. 다시 원위 취해서 192쪽 갑니다. 자, 192쪽 9번 나오죠. 동그라미 9번 나와요. 별표를 딱 치고 먼저 읽고 다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승인받은 대로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착공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체가 공사에 착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동그라미. 착공신고라고 딱 쓰고 착공신고라고 딱 쓰고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 기억년 묶어요.
기억년 묶어놓고 암기라고 써놓습니다. 이거 암기해 주셔야 돼. 별표 치고 암기 이렇게 해놓고 기억년 묶어놓고 암기. 자, 기억번 공구별 분할 시행이 아닌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죠. 자,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입니다. 5년 동그라미 딱 치고, 자, 사업계획 승인받고 나서 몇 년 내 착공하라는 얘기야? 5년 내 착공. 자, 니은번 갑니다. 공구별 분할 시행인 경우. 자, 먼저 읽고 설명드릴게요. A번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1공구라고 한번 해보죠. 1공구는 승인받은 날로부터 몇 년 이내 착공하자? 5년 이내 착공합니다. 이 승인은 사업계획 승인이란 뜻이에요. 5년 동그라미 치고. B번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우 공구입니다. 이걸 2공구라고 한번 딱 쓰고, 자, 2공구는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 신고일로부터 1공구가 착공하겠죠. 그러면 1공구 착공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입니다. 2년 이내 동그라미 치고 이거 외워주셔야 돼. 자, 설명 다시 들어갑니다. 자, 여기 봐요. 자, 설명할 거예요. 자,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나서 원래 착공까지는 5년 내 착공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서 1년 연장 가능하죠. 안 하면 취소할 수 있답니다. 좀 이따 다 체킹할 거예요. 다 나와요. 그런데 주택 건설되어지는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이라면 공구별로 나누어 가지고 1공구 그리고 2공구 해서 공구별로 나누어서 사업을 진행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누어진 공구별 세대수는 반드시 300세대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자, 왜 또 하필이면 300세대 이상이냐? 300세대부터 주택 건설 기준이 강화돼요. 따라서 반드시 나누어진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이어야 하고 전체 세대수로 보면 600세대 이상이면 공구별로 나눠서 살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아파트 단지를 보니까 현대 동아아파트 이런 데가 있어요. 101동에서 105동까지는 현대아파트, 106동에서 110동까지는 뭐 동아아파트, 이런 단지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데가 있어요. 여기에도? 없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없으면 어떻게 하자 그래요. 그는 있겠지 하는 것이지. 그놈의 것이 여기 있어요? 그런 데가? 어디가 그래? 진짜 있어? 없어. 자, 봐요. 자,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공구별로 나누어서 사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사업계획 승인은 별도 수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공구별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1공구, 2공구 공구별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다 하면 틀려버립니다. 사업계획 승인은 한꺼번에 받아야 돼요. 내용 됐어요? 그러나 어디부터 달라지느냐? 착공부터가 달라집니다. 별도 수행이 가능해요. 이것을 별도 수행할 수가 있어요. 사업계획 승인은 별도 수행이 안 됩니다. 잡아주셔야 돼. 자, 그러면 1공구를 먼저 착공을 할 겁니다. 1공구. 그 다음에 2공구를 나중에 착공할 거예요. 2공구를 나중에 착공. 자, 1공구 착공 들어갑니다. 자,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나서 착공을 해야 되는데 1공구 착공이 몇 년 내에 들어가야 되느냐? 반드시 5년 내에 들어가야 돼요. 물론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이 가능합니다. 1공구를 착공하겠습니다. 1공구 착공입니다. 1공구 착공. 5년 내 해야 돼요. 5년 내. 자, 그러면서 오늘 1공구를 착공한다 하면 오늘까지 뭐를 하게 되어지냐면 1공구 착공 신고를 해야죠. 1공구에 있어서 착공 신고를 갖다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 2공구는 바로 오늘로부터예요. 오늘로부터입니다. 2년입니다. 2년. 오늘로부터 2년 이내에 2공구가 착공이 돼야 돼요. 2공구가 착공됩니다. 2공구가 착공돼야 된다. 내용 됐어요?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자, 그런데 잘 봐주셔야 돼. 5년짜리에서는 최초 착공할 때만 1년 연장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2공구 착공할 때는 여기에서는 2년짜리에서는 1년 연장할 수 있다 하는 순간 틀려버립니다. 1년 연장이 안 돼요. 연장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없어요. 잘 봅니다. 5년짜리에서만 안 하면 어떡할 거냐? 안 하면 어떡할 거냐? 임의적 취소 사유에 걸립니다. 임의적.
취소할 수 있다에 걸립니다. 안 하면 임의적 취소사유예요. 안 하면 임의적 취소사유입니다. 그러나 2년 이내에 착공을 안 하면 어떡할 거냐? 안 하면 취소할 수 있다. 나와버리면 틀립니다.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라는 말 나오면 안 됩니다. 1년 연장도 안 되고 2년짜리에서는 취소할 수도 없어요. 아, 중요하다. 아, 중요하다. 어디에서만 1년 연장 가능하다? 5년짜리에서만 1년 연장 가능해. 2년짜리에서는 없다고. 그 다음에 안 하면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5년짜리에서만 나오는 거야. 2년짜리에서는 안 돼. 취소할 수 없어. 과징금 맞는 거죠. 그 다음에 과태료 먹고 뭐 하는 거지. 내용 아시겠어요? 중요하다. 이거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봅니다. 우선 193쪽 가겠습니다. 자, 디귿번을 보면 위에 기억과 5년짜리예요. 자, 니은의 A에서 밑줄 그어요. 이것과 이것에서 5년짜리에서 이 말입니다. 이거 기억과 니은의 A에서 이 말이에요. 자, 5년짜리에서 다음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밑줄 긋고 연장 동그라미 쳐요. 1, 2, 3, 4, 5, 6 앞에서 딱 묶어놓고 1년 연장 사유다라고 써놓습니다. 1년 연장 사유라고 딱 써놓고 자, 됐어. 다음에 읽어보게. 자, 10번 들어갑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10번 들어갑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밑줄 그어요. 자, 기억년 디귿. 이게 바로 임의적, 재량적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기억번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 후 5년 이내에 밑줄 긋고 착공 의무를 위반하여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밑줄 그어요.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몇 년 이내에 5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답니다. 가로 열고 최초 공사 진행 공고 외의 공고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이 공고에서 2년 이내에 착공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는 안 하면 어떡할 거냐? 취소할 수 있다. 땡에 걸려요. 아, 중요하다. 자, 밑줄 그어놓고 별표. 최초 공사 진행 공고 외의 공고니까 이 공고입니다. 이 공고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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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니은번 사업 주체가 경공매 밑줄 긋고 대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답니다. 디귿번 사업 주체의 부도 파산 밑줄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죠. 취소할 수 있답니다. 11번 의제요 나오고 있어요. 자, 의제요 등.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들 요거야. 우리 사업계획 승인을 딱 이게 떨어뜨리면 건축허가 받은 걸로 보자, 개발행 허가 받은 걸로 보자, 농지정 허가, 산지정 허가 받은 걸로 보자, 막 이렇게 도로조명 허가 받은 걸로 보자, 막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이야. 하나의 행정처분에 본질은 다른 거라 하더라도 동일한 효과를 주어서 원활하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의제요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기만 하겠어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사업계획 수행권자는 사업계획에 의제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서를 미리 행정기관의 차장에게 제출한 후 협의하여야 되겠죠. 자,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차장은 사업계획 수행권자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밑줄 그어요.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우리 건축법에서만 15일 이내에 의견 제출이고 나머지는 모두 20일 이내에 의견 제출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20일 이내에 의견 제출이죠.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인허가 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서 나오고 자, 12번, 13번 같은 내용이에요. 딱 묶어놓고 12번과 13번 딱 묶어놓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네모였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네모였고 주택수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주체가 건설한 주택의 75%입니다. 75% 동그라미 딱 치고 자, 주택조합이나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은 100% 밑줄 긋고 범위 안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다. 국민주택 규모. 자, 네모 딱 엮고 국민주택이야. 국민주택 규모야.
규모입니다. 전용 면적 얼마?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하죠. 자, 75% 이상을 85제곱미터 이하로 건설하게 할 수 있다. 법에서 주택법에서 이렇게 규율해 놓고 있어요. 주택법에서.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가 하나 들어오면 32평까지 드는 게 75% 이상이 돼야 돼. 75%까지 어느 정도. 근데 요즘에는 이 법조문이 조금 의미가 좀 없기는 해요. 무의미하지. 왜 그러냐면 소형주택이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이 조문이 없다 하더라도 이게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많이죠. 이게 거의 뭐 전체 대다수가 뭐 한 90%까지 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치어요. 원래 75%까지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 이하로 지어야 한다라고 정부에서 규율해 놓고 있는 거야. 구두동 장관이 법으로. 자, 13번 12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건설 비율은 단위 사업계획별로 적용하겠다. 단위 사업계획별로 적용 밑줄 그어놓습니다. 사업장별로 적용하겠다 이런 내용이야. 예. 넘어갑니다. 194쪽. 자, 매도 청구 어려운 부분 들어갑니다. 지금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돼. 자, 매도 청구. 자, 이 부분을 제가 먼저 설명을 할 거야. 먼저 설명을 하고 책을 체킹 한번 해보게요. 자, 먼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도 청구. 자, 일단 매도 청구는 청구권이에요, 형사권이에요? 형사권이죠. 매수 청구가 청구권이야. 매도 청구는 일방적인 의사 표시에 의해서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 걸 얘기합니다. 내용 아시겠어요? 자, 잠깐만요. 여기 봐요. 자, 설명을 제가 먼저 드리고 책을 좀 체킹하게요. 자, 우리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내려면 원칙 100%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만 됩니다. 이러다 보면 10수년이 지나도 주택건설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외 규정을 두게 되는 거죠. 자, 100%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지만은 이렇게 사용권을 확보라든지 국지한지 등은 일단 하겠다 하면 사업계획 승인이 떨어집니다. 이 세 가지 요건에서 갖추게 되어지면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고 그래서 바로 착공할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 여기서 이 소유권을 갖다가 사업주체가 확보하지 못한 상태는 밀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는 게 뭐다? 매도 청구권을 부여한다. 배째라 하는 사람을 뗄 수 있도록 매도 청구권을 부여합니다. 매도 청구권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만 매도 청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사업주체도 이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 갑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땡에 걸려버린 거야. 그래서 서둘러서 사업계획 승인을 내주는 거예요. 내용 이해 가요? 왜 사업계획 승인을 서둘러 내주는지? 왜 내죠? 매도 청구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배째라 하는 사람을 뗄 수 있는 칼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 갑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사업주체는 바로 매도 청구한다 이렇게 나와요. 지체 없이 매도 청구할 수 있다. 땡에 걸린다고. 배째라 하는 사람한테 가서 집에 가가지고 바로 째버리면 되냐고. 이게 쨘다 진짜 쨘다 하고 째야지. 그래서 그 기간을 3개월을 잡는 거야.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3개월 이후에나 매도 청구권을 행사해라 해서 3개월 이상 협의하자라는 법조문을 두게 됩니다. 내용 여기까지 이해가요? 자, 그러면 지체 없이 매도 청구를 하는 게 아니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3개월 이후에나 매도 청구권을 행사해야 돼요. 3개월 이상 협의하자. 자, 여기에서 매도 청구를 할 때 시가로 들어갑니다. 시가로 매도 청구해요. 이게 공시지가로 해서 나왔어요. 시험 문제. 틀린지 모르게. 시가. 누구나 다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거래 가격을 얘기하겠죠? 시세를 얘기합니다. 맨날 가던 횟집 놀래미 광어 9,900원 하더니 느닷없이 어느 날 가니까 그게 가격표가 떨어지고 시가 써놓은 거예요. 소주 한 병 먹을 때까지 얼마를 받을라나 소화가 안 돼. 소화가. 차라리 가격 써놓지. 15,000원 15,000원. 자, 시가입니다. 시가로 매도 청구를 해요. 잘 보세요. 매도 청구를 해서 매도 청구합니다. 갑을병한테 매도 청구해서
100%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이 대지에 있어서 100%, 이 100% 소유권을 확보하는 시점이 있어요. 이 대지입니다. 이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는 시점이 있죠. 누가? H건설회사가. H건설회사가 100% 매도 청구에서 소유권을 확보하는 시점에 땅을 찍을 수가 있고 입주자를 모집할 수가 있습니다.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공고 내야 되겠죠? 공고를 내려면 서구청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요. 800세대 입주자 모집할 겁니다 해서 현대건설은 서구청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입주자 모집 승인 또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이라고 해요. 누구한테 받느냐?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받습니다. 어려운 부분 들어갑니다. 잘 봐야 돼요. 이 승인은 입주자 모집 승인입니다. 이 승인은 사업계획 승인이에요. 차이점 알겠어요? (100% 대지 소유권을 매도 청구권을 갖다가 주었으니까 매도 청구에서 100%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는 시점에 땅을 찍을 수가 있고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어요.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공고를 내야 되는데 공고를 내려면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고란을 딱 보면 신문에 제일 하단부에 자 어디에서 첨단지구에서 무슨 뭐 몇백 세대 아파트를 모집합니다.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해가지고 나와요. 이 공고를 보면 제일 위든지 제일 밑에든지 5mm입니다. 5mm. 5mm의 새카만 띠가 쫙 있어요. 여기를 읽어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대지 소유권 100% 확보 이 말이 쓰여 있어요. 이 말이 쓰여 있다. 100% 소유권을 확보해야만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까지 놓아두고 책을 우선 지금 보겠습니다. 이 설명이 더 나가야 되는데 좀 이따가 하고. 자, 책을 볼 거예요. 매도 청구. 자, 동그라미 1번.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이게 키워드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내야만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사업주체는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어집니다. 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주택건설 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에 동그라미 치고 별표 이걸 공시지가로 바꿉니다. 공시지가로 바꾸면 안 돼요. 시가입니다. 시가.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밑줄 그어야죠. 이 경우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 소유자와 사전에 3개월 이상 협의하여야 한다. 3개월 이상 협의하여야 한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자, 3개월 이상 협의하자는 얘기는 3개월 이후에나 매도 청구권을 행사해라 이런 뜻이야. 사업계획 승인 받고 나서 지체 없이 매도 청구할 수 있다면 틀려요. 시가로 지체 없이 매도 청구할 수 있다면 틀립니다. 3개월 이후에나 매도 청구권을 행사해라 이 뜻이야. 자, 1번을 보겠습니다. 1호 거기다가 써놔요. 알박기가 없어진 법조문이라고 써놓습니다. 알박기가 없어진 법조문 이렇게 써놔요. 옛날에는 이게 없었다고 그래서 알박기가 들어갔었는데 지금 알박기 없어 있어요. 알박기가 없어진 법조문 이렇게 써놨어요. 자, 2번 옆에다가 써놓습니다. 2번 옆에다가는 반대하는 자가 많은 경우에는 선별하여 매도 청구라고 써놓습니다. 반대하는 자가 많은 경우에는 선별하여 매도 청구 이렇게 써놓습니다. 반대하는 자가 많은 경우에는 선별하여 매도 청구 이렇게 써놨어요. 자, 이걸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잠깐만요. 제 설명을 듣고 다시 읽어보자고. 다시 보자고요. 제 설명을 듣고 잘 보세요. 우리가 예전에는 갑이라는 자가 말이죠. 주택건설 대지 면적 쭉 아파트 지으려고 그러는데 알박기에 들어간 거야. 이렇게 들어가면 갑을 매도 청구를 못해요. 한 사람이라도 1000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게 배째라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거 매도 청구 못했어요. 무언의 압력을 가하는 거지. 땅을 구타차고 들어가 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새벽에 여기에다가 지정받고 난리지. 빨리 나가라고. 그래도 줌하게 하고 평온하고 태연하게 여기에서 거주를 하고 있으면 이 사람 말이죠. 다른 사람보다도 뭐 심지어는 4-5배 정도 더 많은 보상을 받아가지고 나오게 돼요. 실제적인 이런 사례가 많았어요. 자, 이게 법조문이 원래 없었다고 이게. 첫 번째 1번 지문이.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자가 알박기가 들어가서 엄청나게 이 보상을 받게 되어지면 피해를 보는 자는 누가 피해를 본다? 입주자지. 입주자. 분양가가 올라가 버려요. 분양가가 올라갑니다. 입주자들 몫으로 돌아가요. 입주자 몫으로. 자,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법조문이 생겨납니다. 5%입니다. 5% 미만이 반대가 하면 5% 미만 배째라 딱 나오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면 무조건 매도 청구 들어갑니다. 이게 알박기가 없어진 조문이에요. 무조건 매도 청구 들어가요. 매도 청구 들어가요. 다 이게 동의하는데 왜 니만 이걸 하냐. 5%를 기준으로 해요. 5% 미만 반대하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95% 이상에 있어서의 사용권을 H건설회사가 확보하게 되어지면 반대하는 자는 무조건 매도 청구입니다. 100명 중 4명 이하야. 5명 미만이니까. 내용 이해 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5%를 넘어지는 5% 이상에 있어서의 배째라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되어지면 선별해서 매도 청구하자는 거야. 이건 알박기가 아닌 거야. 매도 청구하자 이런 내용이요. 자, 다시 말해서 여기 봐. 여기 지금 H건설회사가 지구단위 계획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8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하게 되면 사업계획성이 떨어진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반대 한번 해석하면 최대 20%까지 배째라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하는 자가. 그래요 안 그래요? 사실 이렇게 놓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배째라는 사람이 5% 이상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건 알박기가 아니야. 이렇게 됐을 때는 선별해서 매도 청구하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걸 먼저 설명을 하고 책을 한번 읽어보게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2000년입니다. 2000년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이 됐어요. 이날로부터 시작해서 10년 전에 갑이라는 자는 정확하게 1980년입니다. 80년에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갑은 매도 청구 못해요. 이자는 협의보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을이라는 자는 1997년에 들어왔고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고 병이라는 자는 2000년에 기흥지구가 개발이 된대 하는 입소문을 타고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니까 그때 소유권을 확보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10년 전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고시로부터 10년 전에 이미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는 이 갑은 매도 청구 못해요. 자, 협의보상이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는 모두 다 매도 청구 대상이 되어집니다. 내용 이해 가요? 이게 10년 전이 아니었고 이 경우가 10년 전이 아니었고 원래 3년 전이었어요. 3년 전이었는데 6, 7년 전에 이게 개정이 된 거라고. 10년으로. 왜 이게 개정된 거냐 하는 거야. 이게 대구 동구청 사건입니다. 담당 공무원은 대구 동구청의 담당 공무원은 3년 정도가 된다면 신서지구에서 택지 개발이 될 거다. 신시가지가 조성될 거다. 이런 사실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는 거야. 있다. 그래서 9,700만 원을 갖다가 투기 들어갑니다. 딱 3년 만에 21억으로 투기해요. 그래서 빠집니다. 이 사건 때문에 바로 그해 법이 개정돼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시행됩니다. 10년으로 바뀐 겁니다. 이게 10년이라면 담당 공무원 니네들도 예측은 못할 거다 하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법이 개정되고요. 이 내용을 지금부터 볼 겁니다. 1번. 자, 1번 가요. 주택건설 대지 면적 중 95% 이상입니다. 누가 사업주체가 95% 이상 동그라미 쳐요.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이 대지 모든 소유자 5% 미만이죠. 이자에게 매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5% 미만이면 알박기로 간주합니다. 무조건 매도 청구. 자, 2번 갑니다. 자, 반대하는 자가 많은 경우죠. 이 1위의 경우에는 알박기가 아닌 경우입니다. 아닌 경우에는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 중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고시를 밑줄 긋고 10년의 동그라미 치고 별표 쳐요. 이전에 해당 대지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를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 아무튼 값만 안 되고 나머지 다 된다. 3번 갑니다. 소유자 확인이 곤란한 대지 등의 처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가 있는 곳을 확인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밑줄 그어야죠. 2차례 이상 공고하고 밑줄 긋습니다.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났을 때에는 밑줄 그어요. 매도 청구 대상 대지로 보겠다. 밑줄 그어 놓습니다. 매도 청구 대상 대지로 본다. 그래서 그래도 안 나타난다면 공탁하고 밀어붙여 버립니다. 자, 동그라미 2번 갑니다. 별표 치고 동그라미 2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밑줄 긋고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 청구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놓고 시험 문제는 매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뜹니다. 자, 오늘 이거 지우지 마세요. 칠판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